첫 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준비해봤고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거는요. 이제 MSCI 지수 네. 새롭게 편입된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SK케미칼부터 살펴볼게요. 네, SK케미칼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화이자가 먼저 뉴스를 빵 터뜨려가지고 뭐 녹십자라던가 KP생명과 네. 전리약품들이 올랐잖아요. 네.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이 종목? 일단 70점이고요. 네. 매물 부담. 네. 매물 부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줄 평을 매물 부담감이라고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주변에 그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토론방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시 가니까 크게 실망 안 한다. 오늘 조정 주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닐까? 차분하게 기다리자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겠지. 악재 터진 것도 아니고 단기 차익 소화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옵션 만기라 그래요. 호들갑 금지입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뭐 SK케미칼 유창희 대표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긴 네. 했어요. 근데 또 오늘 이슈가 나온 만큼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오늘 빠지는 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쭉 들어왔다가 뉴스 보고 뺀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MSCI 편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 편입이 되자마자 막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막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매수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SCI 편입이라는 게 뭐 단순한 뭐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딱 오늘 시점으로 뭐 내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몰아붙이듯이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미 그런 것은 이미 좀 선 반영되었고 오히려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SK케미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치료제 이슈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선반영됐다. 근데 이제 이번에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게 한 1,000억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편입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미리 예상하고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미리 담았을까요? 뭐 미리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이면 엄밀히 따지면 SK케미칼의 시가총액에서 1,000억은 거의 네. 뭐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 1,000억이라는 게 딱 어느 한날 한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리밸런스 작업이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0억이 뭐 최소한 두세 달에 걸쳐서 분할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수급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혹은 어제 정도의 매도가 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SK케미칼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노바백스 이러한 네.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네. 백신 이야기가 또 흘러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백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치료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생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왔을 때 화이자에서 말한 거는 내년 한 상반기 혹은 내년 여름 하반기나 됐을 때 한 2천만 개 정도 생산해서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2천만 개면은 뭐 우리나라 국민도 못 만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이 개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이 공급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SK케미칼이라는 이런 것은 이런 기업이 이제 그 CMO 대량 생산 능력을 갖고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고점은 이미 완벽하게 돌파됐다 안 됐다라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면 저는 뭐 40만 원 초반 뭐 41만 원 초반 전후로 해서의 분할 매수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만 원대 초반까지 혹은 내려와 준다면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셨고요. 이전에 이제 45만 원까지 오면 팔아야지 싶다가 또 45만 돌파하니까 50만 원 오면 팔아야지 네. 이러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이 종목 얼마에 매도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네. 50만 원까지는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한다라면 네. 최소한 그 고점 상단, 매물 상단 대비해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상단이 한 38만, 40만 원 언저리라면 거기서 10%
10%에서 15%면 뭐 한 50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50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SK케미칼,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이번 조정 시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또 MSCI 지수에 편입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다시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봐도 괜찮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써봤거든요. 100점 만점에 SK바이오팜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60점. 60점. 네,을 드리고요. 조금은 뭐 말풍선 몰라서 그런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매물 부담이라고 적어주셨어요. SK바이오팜도 그랬나요? 아, 네네. 그런가요? 지금 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매물 부담감은 여전히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60점 주셨고요. 케미칼보다는 또 10점이 낮아요. 네. 그 이유가 있겠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SK바이오팜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워낙 시장에서 또 뉴스에서 쏟아지듯이 이 IPO의 대여라고 주목을 해봤으니까요. 근데 SK바이오팜 어닝 서프라이즈 내일 실적 발표할 수 있는지 또 지수 편입되면서 SK바이오팜도 불확실성 완전히 해소됐다. 꾸준한 우상향 패턴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수급에는 이번 MSCI 지수 편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SK케미칼하고는 또 다르게 나름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전에 이미 많이 빠져서 그렇죠. 오늘은 네, 상장을 하고 나서 네. 상장하고 나서 한 2거래일 상한가, 3거래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다음 뭐 급락은 아니지만 네. 쭉 흘러내리는 패턴이었다 보니까 뭐 충분히 SK케미칼 좀 다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SK바이오팜은 백신 쪽이고요. 네. SK케미칼은 이제 생산하고 또 자회사가 신약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비슷하면서도 닮은 듯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MSCI 편입에는 못한 것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충족을 못했고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이 충족이 돼서 특례 편입이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바이오팜으로서는 뭐 수급이 어쨌든 주가가 흘러내릴 때는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요소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매기가 SK케미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좀 간헐적인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거라서 수급은 뭐 시간이 갈수록 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때 워낙 주목을 받아서 저희가 또 방송 이후에도 말씀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네. 같고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심권 밖에 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될까요? 최근에 뭐 뇌전증 네. 그 기술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또 나와줘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SK바이오팜이 가장 주목을 했었던 게 뇌전증, 그러니까 그 뇌혈관이라든지 뇌전증이나 이런 그 관련된 치료제의 네. 이슈였고 어쨌든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치료제는 다른 약품과 같이 혼용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이것이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좀 다른 약품과 같이 좀 채택률이, 그러니까 처방률이 높아지느냐가 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뇌전증 관련된 치료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이 가장 그 좀 독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뉴스들이 어떻게 좀 임팩트하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SK케미칼보다 왜 10점이 낮은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목표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추세가 네. 이렇게 SK케미칼은 우상향으로 다시 턴을 하는 위치라면 SK바이오팜은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계속 좀 흘러내리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라서 18만 원 이상 돌파가 쉽진 않다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도 좀 짧고 그리고 아직 그 이슈 자체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의 어떤 실망하고 있는 매물 이런 이슈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목표까지 짧게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좀 짧아서 네. 점수는 60점입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 볼게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제일 기대가 됐어요. 친환경으로 갑니다. 여기에 수급까지도 받쳐주네요.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70점이고요. 네. 기사회생. 기사회생. 네. 기사회생이라는 단어는 좋은 건데 70점은 조금 점수가 낮지 않은가 싶기도 하거든요. 두산중공업
왜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기록하고 있죠. 그린에너지의 실질적인 탑백주다. 뭐 현재 해상풍력, 8메가와트의 윈드터빈 개발 등 그린에너지 종합세트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한민국의 그린에너지 대표 기업으로 턴어라운드 변시 중. 그린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또 기록해서 이틀 전에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 상승한 그 배경에는 무엇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일단 뭐 두산중공업은 한계 기업이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적자가 또 났었습니다만은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두산그룹이 아예 이제 결단을 내렸죠. 자회사 정리를 하면서 알짜배기 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살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하면 뭐 과거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봤지만 원자력도 있지만 원자력을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이나 터빈 이런 설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화력이든 뭐 다른 쪽이든 적용률은 채택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선 좀 친환경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풍력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소 관련해 가지고 아직 뭐 특별하게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폭발적 나오는 건 아니지만 두산중공업도 다시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을 기다리면 사실 연말에 저희가 국내 정치에서 산타랠리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연초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뭔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건설 쪽에 또 정부가 발벗고 나설 수도 있고 미국도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SOC 건설 인프라주들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매수해도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70점을 준 이유는 네.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오늘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언급했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았던 점수를 제가 줬던 기억이 좀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굴뚝주들이 더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두산중공업도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완벽한 그 추세를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8,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까 SK케미칼 비슷합니다. 고점이 돌파됐을 때는 그 고점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한 18,000원, 19,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침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견뎌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가격이 올랐던 게 좀 부담스럽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채팅방에서도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같이 봐도 좋을까요? 삼성중공업은 다르죠.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네, 조선주죠. 그러니까 중공업만 붙어서. 그렇죠. 조선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네. 어쨌든 코로나 이번에 올해 수주가 상당히 밀렸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뭐 화이자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코로나 이슈가 좀 묻히게 되면서 굴뚝주가 힘을 냈고 그것이 이제 조선주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다르죠. 같은 중공업이라고 해도 한쪽은 좀 사업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돼서 봐야 되는데 뭐 저는 조선주들 뭐 실적은 앞으로 개선된다면 충분히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중공업까지 세 가지 종목 봤고요. 그럼 반대로요, 오늘 MSCI 지수에서 편입이 제외된 종목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었고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 오늘 하락을 버티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저는 MSCI는 그렇게 큰 영향이 별로 없다. 단기적인 네, 수급. 단기적인 수급 영향이고 네. MSCI에서 편입이 된다고 해서 회사가 안 좋거나 혹은 뭐 좋거나 편출된다고 해서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코스피 200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또 규모를 이런 걸 좀 보면서 편출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탈락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지만 MSCI는 그렇게 좀 더 적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종목 짚어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